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거입니다. 네, 오늘 2019년 7월 19일 오후입니다. 정말 먹장구름이 낀 가운데 가슴도 답답하고 후덥지근한 것이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이런 미칠 지경인데 보면 우리 조국 민정수석이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듭니다. 연일 죽창가를 부르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저는 네. 우리 황 대표님 뭐 나라 걱정 많이 하실 때 네, 그래도 조국이나 뭐 문재인이나 다 뭐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일 텐데 그 요즘 보면은 네, 이 조국이 분열과 갈등 이 상생이 아니고 네. 상살의 아이콘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은 보면 이제 조만간 법무부 장관, 대통령. 뭐 대통령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가 조국이 꿈꾸는 세상은 과연 조국 씨가 보면은 91년, 92년 산호맹 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 그런 세상을 바라는 것인지. 근데 이 양반은 자기가 그 산호맹으로 뭐 구속됐었던 걸 인생의 훈장처럼 얘기하는데 네. 그 산호맹이 뭐 하던 거예요? 산호맹은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의 약칭입니다. 이건 뭐 다음 백과, 네이버 백과 등에 나오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니까 뭐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산호맹은 1988년 4월 1일 백태용 박노해 등으로 한 200명 조직원이 모여서 구성한 것으로서 한마디로 사회주의적 제도로의 변혁, 진보적 노동자 정당의 건설 등을 목표로 했던, 그래서 91년에 사실 한 일망타진이 되었고, 그게 뭐 친북이었죠. 박노해라는 시인이 뭐 존경하는 아이, 김일성 주석 뭐 그렇죠. 시도 쓰고 아이, 그런 그렇습니다. 조직들이죠. 그렇습니다. 친북, 그렇습니다. 좌경, 친북 좌경이죠. 뭐 하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남조선 들어왔고 그야말로 한마디로 보면은 국내 공산주의 세력들이 모여서, 사회주의 세력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전복하자. 대한민국 전복하고 소비에트 만들고 그 소비에트를 통해서 북과 통일 이루자는 것으로서. 근데 그 사람이 대한민국 청와대를 장악했으면 이제 대한민국 지금까지 안 망한 게 이상하네. 글쎄, 산호맹 사건이 참고로 우리가 해방 이후에 최대의 조직 사건입니다. 네. 거기에 보면 기소된 인원이 총 300여 명이고 그들에게 구형된 것이 총 500년입니다. 물론 이들은 뭐 무슨 저 노태우 정부가 어쩌고 했다 그럽니다만은 결국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보면 사면 복권되는 것도 결국 DJ 정권 들어와서 박상천 법무부 장관 때 전향서 쓰고 그리고 나중에 다 보면 이른바 사면 복권되었던 그런. 이 사람들은 사건이죠. 자기는 민주화 투쟁한 거지. 뭐 좌경, 친북, 뭐 용공 이런 거는 자기네들에게 덮어씌워진 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 당시에 이제 조국 울산대 교수가 얘기했던 것이 민주주의. 이 양반의 생각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자본주의 민주주의도 민주주의고 인민민주주의도 민주주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확신범들이고. 그렇죠. 근데 그 확신범이 청와대 지금 장악해서 문재인도 문재인 뭐 죽창가 그러면 또 12척의 배 그러면 또 지가 다음날 뭐 죽창가 올리고. 그러니까 마침 그 얘기 말씀 잘하셨어요.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동국대 학생회장 출신이던 최재성 의원이 보면은 뭐 의병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뭐 예전에 12척 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전남의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저는 하나 배로. 의문이 있는 네. 거예요. 이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말고 네. 인민민주주의 네. 그 남한 사회 전복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용인이 되하고 했다는 사람이 네. 어제 오늘은 뭐 갑자기 뭐 이제 우리는 뭐 이제 전쟁이니까 네. 뭐 전쟁이 벌어졌으니 네. 대통령 지지하는 놈들은 애국이고 네. 대통령 뭐 좀 약간 삐딱하게 얘기하면 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게 뭐냐니까 좀 SNS에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뭐 최근에 와서 뭐 어디 특강하면서 그야말로 좀 이런 거 있죠. 나라가 어렵고 힘드니까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는 취지의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거기 대해서 그걸 밑에 기사를 달고 위에다가 조국 해갖고 제가 짧은 멘트를 단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 이건 뭐 조국 씨가 보면 제 페이스북에 올린 그대로입니다. 나중에 올려붙이겠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님 존경합니다. 대한민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제전쟁이 발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경제전쟁의 최고 통수권자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전쟁 속에서도 협상은 진행되기 마련이고 또한 그러해야 하며 가능하면 빠른 시간 종전해야 한다. 그러나 전쟁은 전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이다. 이게 공포 정치의 베리아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네. 그 뭐 민주당도 처음에는 뭐 경제보복 대책특위라더니 이제 경제 침략 대책이고 그렇죠. 경제 전쟁 대책위원회가 되겠네 곧. 그렇죠. 전쟁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참 이 저 위험한 이런 게 위험한 게 네. 이제 회색 지대가 없는 거야.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그 한때 잘하면 애국이고 애국이죠. 문재인 대통령 뭐 잘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얘기 안 하면 이적인 거고. 네. 이제 애국이냐 이적이냐를 저 문재인과 이게 누구야? 이 조국이가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야. 이게 독재에 놀린 겁니다. 난 그래서 네. 이 조국의 뇌도 의식 구조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게 나 이 사람이 산업했다고 이제 뭐 진해 네. 훈장처럼 민주화운동 그렇죠, 했다고 그렇죠. 거짓말하고 다니는데 네, 네. 이건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네. 권력을 추구했던 거예요. 공산주의가 가지는 산업행,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라는 네. 정치 조직, 네. 공산당 거기에서 갖는 그 권력을 추구했다고 저는 그렇게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그렇죠. 사람이 무슨 민주화에 지금 이제 드디어 권력을 차지하니까 옛날 그 독재자들의 논리로 쥐가 돌아가는 거야. 우리를 지지하면 애국이고 우리의 선에 같이 쓰지 않은 전선에 쓰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적이다. 그거 간단하잖아. 예전에 보면 현재 문재인이나 조국이나 공유하는 이야기 마찬가지로 정부에 갖다가 이승만, 박정희를 갖다 찬양하고 하면은 애국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빨갱이다. 그래서 때려잡았다. 그러니까 이놈들은 나쁜 놈들이다. 그런 논리로 보면 과거 정권을 적폐를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조국 그 사람의 논리대로라면 전두환 대통령은 아마 1980년대 반정부 활동하던 또 노태우 대통령은 반정부 활동하고 다 때려잡았어야지. 때려잡아- 적인데. 때려잡아서 그냥 완전 왜 실 잡아가지고 이렇게 실 잡아갖고 운동해서 다시 살아나게 글쎄 만들어 말입니다. 참 모르겠다 이거. 참. 그리고 네. 이렇게 저 조국이가 이제 선을 가른 거 아니에요. 네. 자, 저 일본 물품 불매 운동을 이의를 제기하는 조선일보 이건 이적이야. 근데 조지배가 이의를 제기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미워하는 놈 이게 조국이 이제 죽창을 들었으니까 누굴 찔러야 될 거 아니야. 찔러야죠. 예. 제일 먼저 찔러야 될 건 동학이 찔러야 될 건 누구예요? 박용만이지 자본가. 그렇죠. 매판 자본가들 미국 제국주의에 붙어가지고서 말이야 뭐 이런 놈들을 죽여가지고 존경한다고 또 그랬더라마는 존경 조국의 죽창이 노리는 거는 네. 자 어제 KBS 9시 뉴스가 네네. 저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이제 조장하는 듯한 네. 이게 무슨 옳은 거 얘는 그러잖아 이제 애국 행위를 한 거지 KBS 공영방송이 네. 그러면서 뭐 안 뽑아요 하는 데는 자유한국당 그 당 로고를 쓰고 그영 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봐요에는 조선일보를 그 이제 넣어놨다는 예, 거니까. 그 동그라미에 그 들어있는 저 게 조선일보로 공영방송인 봅니다. KBS가 불매운동 뭐 그건 좋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죽여야 되고 네. 저 이적 세력이고 네. 조선일보 죽여야 된다고 이제 조국이 준 죽창으로 어제 저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 찌른 거예요. 아니, 조국이 준 죽창이 아니라 조국은 여러 죽창을 갖고 있는데 그 죽창 중에 하나가 KBS의 아, 죽창입니다. 그 죽창은 검찰의 죽창도 있고 KBS의 죽창도 있고 MBC의 죽창도 있고 여러 죽창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죽창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이 흔히 얘기했던 올 3.1절 행사 이후에 고려대학교 최정진 명예교수가 관제의 민족주의를 갖다 경계한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김영건 실장 늘 이야기하는 전시 애국주의 이런 식으로 불을 지피는 가운데 죽창을 휘두르라 조국은 죽창가를 부르면서 그 죽창이 드디어는 KBS 죽창이 한번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를 향해서 날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호맹의 죽창을 든 것 같아. 네.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그러니 그때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국이 산호맹 할 때 못한 죽창을 네. 이제 정권을 잡고서 휘두르고 있다. 이거 참 끔찍하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뭐 어떻게 보면은 당해야 돼? 참 소름 끼쳐 나는. 이 죽창가를 올리고 온 게 난 뭐 장난인 줄 알았어요. 네. 뭐 저기 뭐냐 녹두꽃인지 뭐 동학 그 네. 하던 걸 해서 죽창을 했는데 죽창으로 지금 문역을 하고 이게 지금 공포 정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황태순 TV에서 책좀 한번 꺼내봅시다.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군요.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해방의 비극, 중국 혁명의 역사, 1940 몇년? 45년부터 1957. 그러니까 중국 공산주의가 어떻게 기반을 잡았는가? 그렇죠. 정확히 49년도 마오쩌둥이 북경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설립한 이후에 8년 동안 있었던 일을 들어갔다가
그말 프랭크 디케타라는 사람이 아주 정리가 일목이 학자입니다. 약간 학술적인 그런 내용인데 보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죽창가를 그래 부릅니다. 죽창가를 부르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처음에는 국민당군을 제거하고 국민당 관료를 제거하고 지식인을 제거하고 마지막까지 그래도 동지적 관계를 유지하는 게 자본가들이었더라고요. 중소상공인들. 중소상공인들 하다가 마지막 57년에 얘들 딱 정리하고 58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대약정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진한 부분을 다시 1965년부터 문화 대혁명으로 10년을 갖다가 중국을 나락으로 빠뜨리고 완벽한 일당 독재의 기반을 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 민정수석인데 네. 꽤 바쁠 텐데 어저께 황교안 대표를 네. 그냥 뭐 어렵게 불러가지고 이제 네. 뭐 저 일본 문제에 대해서 뭐 초당적으로 대처하자는 그 메시지를 내보냈는데 오늘도 실 깠죠? 한겨레 신문을 돌려가지고 깠는데 뭐라 그랬냐? 예. 저 일본의 그 금수 품목인 이런 네. 뭐 브라스나 이런 기초 소재들을 네. 그 산업을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뭐 1,100억 정도의 그 예산이 한 1,300될 거예요. 무슨 추경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뭐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하자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 네. 저 황교안이가 거부했다 이런 또 얘기를 하더라고. 이 뒤통수를 민정수석이 이제 까니까 얘들은 뭐 무슨 초당 대처고 지랄이고 이제 뭐 별로 뭐 신경도 안 쓰고 황교안이 이제 죽이기로 죽창을 들었으니까 이제 죽이는 그 생각밖에 없는데 네. 기초 소재 산업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1,000억 뭐 이번 달에 저 추경 편성해갖고 이번에 지면 내년에 효과가 나는 겁니까? 기초 산업 소재가? 여보세요. 기초산업을 육성하려면 지금 당신들이 발목 잡고 있는 여러 그 규제들 있지 않습니까? 화강법. 그렇죠. 화평법. 화평법 이런 걸 하나하나 풀고 그다음에 1,300억 들여서 만약에 그런 핵심 소재 완벽하게 된다면 그건 옛날에 했습니다. 아니 어떤 대한민국 지금 어떤 기업이 그걸 안 했겠어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지금 470조, 470조입니다. 그 정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R&D가 어마어마한 R&D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건데 그거 갖고 보면 제목 한겨레 제목이 이래요. 문재인은 핵심 소재 지원책 담자. 황교안은 예산 이유로 반대. 요것을 갖고 한겨레가 악의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을 또 추경 예산이 지금 뭐 처리가 큰 국면에서 안 되는 건데 네. 황교안이가 거부한 것처럼 얘기를 만들고 이래 갖고 책임을 전가하고 이걸 또 조국이는 이걸 갖다 퍼담고 아마 조국이 퍼담았기 때문에 이 또 여러 죽창만 조그만 창들 있잖아요. 이놈들은 또 SNS에서 드루킹 뭐 드루킹이니 뭐니 해서 막 돌리기 시작할 겁니다. 중국의 죽창이 노리는 첫 번째는 반미다, 그죠? 반미. 저 산호맹이 했던 거 반미. 두 번째 반일. 그 다음에 이제 반일. 그 다음에 반자본. 자본. 그렇죠. 그 다음에 반보수. 네. 적폐. 네. 무섭다. 그래서 이들이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얘들은 일본하고 관계를 개선시킬 아무런 뜻이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어요. 그럴 뜻도 없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이 막 해양 트라이앵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해양 트라이앵글을 깨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흔한 얘기로 절름발이 만들어서 그야말로 기신기신하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흔한 얘기로 남과 북이 자연스럽게 하나 되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이들의 목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돼요. 예. 아니 이거 뭐 전쟁이 벌어졌으니 네. 우리 언제 지들이 군 통수권자로서 뭐 행위를 했다고 뭐 최고 통수권자라네? 네. 이놈도 좀 웃긴 놈이다 이거 조국이가. 군 통수권자지 무슨 최고 통수권자는 뭐야? 이게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쓰는 용어들인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휴전 상태이고 북한하고 전쟁 상태인데 왜 김정은이 김정일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떠받들고 대화를 해야 되고 걔들하고는 뭐 마주쳐도 안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아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뭐냐 좋은 지적이에요? 경제 갈등, 무역 갈등을 갖다가 경제 전쟁, 침략. 그게 전쟁이기 때문에 최고 통수권자인 문재인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모두가 이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논리대로 하면. 그렇지. 그렇다면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우리는 남과 위고 발려서 심지어 북한에서 1.1 사태 그렇죠. 31명의 공비가 내려오고 전두환 대통령 죽이려고 아웅산 테러를 하고 그럴 때 과연 그러면 전두환을 칭송하지 않았던 너희들은 뭡니까? 에? 그때 북한은 그때 말이 진짜 진정한 전쟁이었는데 뭡니까? 그 진짜 이게 일 굴러가는 걸 일본하고 이제 경제 마찰 때문에 굴러가는 걸 보니까 진짜 저는 소름이 끼치네. 이 산호맹이 다시 살아났다. 오히려 맞아요. 보면은 일반 미국과 일본과 그런 어떤 경제적 갈등을 갖다가 국민적인 감정 악화로 이어서 자연스럽게 국민을 갖다 세뇌하는 그런 작업대로 가는 것이고 KBS의 죽창이 어제 한 방 날린 겁니다. 대한민국이 네. 아직까지 안 망한 게 참 천우신도네.